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면서 투자 기준을 이야기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어제 세력론에 관한 이야기로 조금 재밌게 증시 토크를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어제 이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로 한번 칼럼을 적어봤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대장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대장주, 우리 개인 투자자 분이시라면 최근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대장으로 우뚝 서 있는지 이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대장주에 대한 투자를 해야지만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그러한 맹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대장주는 혹은 주도주라는 그런 용어로도 쓰입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로도 자주 쓰이는데요. 자, 그런데 대장주와 주도주를 쫓아다니는 개인 투자자의 모습을 보다 보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대장주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 1년에 한두 번씩 나타나는 약세장 후에 새로운 대장이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마치 난세의 영웅이 태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과거에서부터 보게 되면 대장주에 대한 믿음은 투자자들에게 계속 있어왔고, 그 대장주에 대한 믿음은 일부 특정 기간에서는 수익률을 주긴 합니다만, 약세장으로 돌아설 때, 시장이 바뀌게 될 때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과거 1980년대 같은 경우에는 트로이카주 해가지고 무역, 건설, 그리고 은행 이런 그리고 상사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었죠. 그러다가 90년 초에 약세장일 때 엄청난 하락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거의 매년 단위로 시장 주도주, 대장주라고 하면서 특정 업종이나 특정 종목들이 쑥쑥쑥쑥 버섯 올라오듯이 그렇게 올라오곤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투자자들은 그에 대한 엄청난 믿음, 마치 종교적 신념과 같은 그런 믿음을 주긴 하는데요. 하지만 그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 자,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있었던 IT 버블 형성, IT 버블 붕괴, 요 시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 시기 때 시장에서 대장으로 우뚝 솟았던 종목, 닷컴주입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장은 그때 당시 세롬 기술이었습니다. 예, 세롬 기술. 지금은 이제 회사명이 바뀌어서 다른 회사 이름으로 이제 상장되어 있습니다만, 자, 이때 당시 세롬 기술의 대장으로서의 어떤 투자자들의 신봉, 어떤 맹신, 요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99년에 상장하고 단 몇 개월 만에 주가가 100배 올라갔었기 때문에 100배. 요즘은 그런 일 없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저도 순간 놀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000년 IT 버블 붕괴 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새로운 기술이 이제 대장주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신념이 아니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한 신념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렇게 흘러갔어요. 엄청난 주가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후에 IT 버블 붕괴, 엄청난 이제 IT 버블 붕괴 후에도 다시 이제 돌아설 듯 했지만, 그 이후에 꾸준히 하락하면서, 하락하는 그 그림을 제 영상이 가렸네요. 끝없는 상처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대장주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실망, 상처는 매년 혹은 중요한 시기 때마다 반복이 됐습니다. 몇 년 단위로는 제법 굵직한 대장주, 주도주들이 있었고요. 매년 단위로는, 1년 단위로는 자그마한 주도주들이나 대장주들이 속속속속 올라오기도 했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굵직한 이야기는 이제 IT 버블 때,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언급드린 거는 트로이카 8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는 중국 관련 수혜주라고 불렸던 조선철강해운이 있습니다. 자, 2007년 같은 경우 조선철강해운 중국 수혜주들이 화려한 랠리를 만들어 가던 때였습니다. 자, 그때 당시는요,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미래세 따라하기라는 이상한 투자 전략이 유행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거 말도 안 돼요 라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개인 투자자 분들이 이 방법을 안 쓰면 정말 바보칠 뿐이 그렇게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뭐 초반에는 이제 성과가 나기는 하였어요. 방법은 뭐 간단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 운용의 주요 펀드들이 그 분기 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운용 보고서에서 어떤 종목을 샀는지 그걸 이제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거예요. 뭐 당연히 조선해운 철강 주들이었고, 자, 그때 당시 해당 종목들의 주가는 끝없이 올라갈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해당 종목들의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했는데, 2007년에 조선철강 해운에 대한 버블론이 많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버블에서 주가가 붕괴되는 금융위기라는 어떤 큰 조종장을 맞고 난 다음에는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죠.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회복이란 단어를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였었고, 조선 철강주들도 뭐 직전 2007년에 고점까지 올라간 적이 없는 그런 큰 하락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도 대장주들은 새로운 대장주가 등장했고, 그 대장주가 화려한 랠리를 보인 다음에 꼭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줬어요. 2011년경에는 차화정 랠리가 있었어요. 7년 전 일이니까 제가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를 은근히 많이 드렸을 겁니다. 최근에도 몇 번 언급을 했어요. 차화정 랠리는 최근에 가장 화려했던 어떤 주도 업종의 랠리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당시는 자동차 화학 정유주들이 급등했고, 아이러니하게도 4, 5년 전에 미래에셋 따라하기 열풍이 있었다면 2011년경에는 브레인 투자 자문 종목 따라하기라는 그러한 이상한 투자 전략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행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동차 화학 정유를 사는 거였습니다. 자, 2011년 봄에도 해당 종목군들에 대한 버블 경계론이 있긴 하였습니다만 주가 상승이 있으니 계속 밀고 나갔죠. 하지만 2011년 8월 유럽 위기와 함께 주가가 하락했고, 차화정 랠리는 끝나고 그때 당시 그 종목들은 직전의 고점까지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크게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개인 투자자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자, 이걸 보더라도요, 어떤 주도주를 쫓아간다는 것은 뭐 중간에 뭐 시세가 화끈하게 날 때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게 이제 종국에는 결국에는 버블 단계의 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버블이 깨지고 매도가 이어지면서 절대 저평가 수준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버블에서 절대 저평가까지 하락할 경우에는 주가가 반토막 수준이 아니고요, 뭐 10분의 1 토막, 심한 경우에는 100분의 1 토막, 그렇게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들이 버블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요, 시세를 타고 가야지, 이러한 개념보다는 조금 경계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대장주가 화려한 주가 피크를 만들 때는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 종목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투자 심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해당 주도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요, 그런 버블 단계에서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먼저 어떤 실망스러운 실적, 조짐,
나타나면서 좀 눈치 빠른 투자자들이 매도하면서 탈출하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 후에 보유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과정에서 주가는 추풍낙엽처럼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위에 언급드렸던 중요한 시기 때 주도주들 뿐만 아니고요. 중간중간 매년 등장하는 주도주들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2012년 연말에는 그때 당시 뭐 대장주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SM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준 대장주급의 화려한 랠리가 있었습니다만, 자, 실적이 조금 실망스럽다라는 이유로 그때부터 해서 주가가 추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대장주로 무엇이 될 것인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예. 결과적으로 지금 화려한 시세이기 때문에 대장주예요 라고 차후에 얘기를 하지만 어떤 종목이 대장주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의 작은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큰 약세장이 지나고 나면 대장주들이 싹을 틔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싹이 텄을 때는 그게 대장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싹이 텄을 때는 그 시점에는 해당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매우 심한 저평가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단적인 예로, 자, 앞서 언급드렸던 2007년 당시 화려했던 조선, 철강, 해운 종목들이 시세를 내기 시작한 게 2003년 초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당시 뭐 조선주의 한 종목이었던 그때 당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주가가 뭐 한 4,000원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밸류에이션은 어땠느냐? 은행이자의 몇 배, 그리고 퍼 레벨이 뭐 5배 미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세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2007년 가장 화려할 때까지 거의 주가가 100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부럽습니다. 자, 이처럼 주도주는 가장 뭐랄까,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고, 예, 소외를 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레벨이 극단적으로 저평가될 때 대장주가 싹이 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직전에 제법 깊은 조정장이 나타나면서, 예, 주도주는, 대장주는 새로운 싹을 틔우게 됩니다. 마치 그 이집트에서요, 그 홍수가 한번 쫙, 한 1년에 한 번씩 홍수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홍수가 날 때는 뭐 여러모로 불편하지만 그 홍수로 인해서 대지가 기름져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싹이 터서 매년 풍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어떤 위기가 큰 자양분을 갖다 주는 것처럼 제법 깊은 조정장은 새로운 주도주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요. 올해 2018년 6월 7월 제법 깊은 조정장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아직 뭐 현재 진행형, 예, 아직 뭐 끝났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진행형인데, 과연 이 이후에 기존 대장주 직전에 대장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강성 주주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업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대장주들이 계속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 뭐 주도할 수도 있겠죠. 그것보다는 한번, 예, 판을 쓸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장주가 싹을 틔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을 발굴할 때 지금 위치에서 절대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나 업종을 발굴한다면 그 업종이 미래의 대장주나 대장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 선례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치 난세에서 영웅이 태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어느 업종이 될지는, 예, 한번 우리 시청자님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러펀드 증시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우리 시청자님의 구독하기, 좋아하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앞으로의 주도주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그 주도주가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항상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